should take it slow. 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지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름 역사가 있는 기업이고 아버지께서도 가업을 이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장남입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고요.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장남이었지만 아버지 밑으로는 2명의 남동생들,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2분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받을 재산이 많다 보면 형제 사이가 절대 좋을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장남이었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계자로 제가 또 있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밀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그런 자리에 살아가면서 집안에서 지원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특히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고 할아버지께서도 장손이라며 저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2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고 명문대를 진학하고 졸업 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대학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전 바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외국 대학원은 아버지의 권유였었죠. 그러나 유학을 보낸 이유를 저는 오직 저를 위해서 라고만 그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다녀왔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길은 조금씩 차가워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회사에 출근한 저에게 일부러 일을 안 맡기려고 하시고 뭐랄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자리에 저를 앉혀두셨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는 그냥 대우만 할 뿐 그 어떠한 실무조차 맡긴 적이 없었기에 저는 낙하산 대우와 함께 회사의 빈자리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죠.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그런 제 처지를 알고는 아버지를 불러 꾸중을 하시며 저에게 일을 맡겼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견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아무리 회식이나 늦은 술자리가 있거나 출장을 다녀와도 그 다음날 항상 지각 없이 20분 정도 일찍 출근했고 제가 맡은 일들이라면 이왕 하는 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덧 3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회사 사람들 모두가 저를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항상 제가 자랑거리라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어느 모임을 갈 때면 저를 데리고 가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갈수록 아버지가 저에게 대하는 모습에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경쟁자로 여기시거나 아니면 저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는 걸요. 하루는 제가 울면서 아버지께 싹싹 빌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니깐 오히려 의문스럽게 너야말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냐며 아빠는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데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눈빛은 반대로 차갑기 그지없었죠. 아버지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저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항상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듯한 아빠의 모습을 연기하였고 할아버지가 안 보일 때면 바로 태세전환해서 저에게 선을 긋는 게 더욱더 이해가 가질 않았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미치도록 답답해 참지 못해서 세상 만사 이야기 날 잡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저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3년을 노력해도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보이지요. 선을 긋는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알아보시겠다고 한 이후로 그날부터 할아버지도 저에게 더 이상 관심이나 연락도 안 하시고 회사도 안 나오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차갑던 게 정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은 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를 안 나오시던 중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고
저희 모든 가족들이 몰려가자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전달받자마자 아버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려는지 회사에 있는 제 모든 자리를 정리해버리고 바로 저를 태국으로 출장을 보내버리더군요. 할아버지 상만 끝나면 가겠다고 했더니 네가 할아버지 상을 보긴 왜 보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모두 끝나자마자 저는 회사에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추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를 구타하고는 이혼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아버지를 말리던 저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혼외자랍니다. 아버지가 처음 그 말을 꺼내자마자 그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대했던 차가운 행동들이 전부 들어맞는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더군요. 아버지에게 언제 하셨냐고 묻자 흠칫하시더니 제가 어릴 때야 유전자 기술도 그리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 자식이라는 생각에 너무 이쁘고 어루만지고 키웠었지만 커갈수록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성격조차도 전혀 다른 제 모습에 제가 고등학생 무렵 친자검사를 해서 알아보셨던 거죠. 그럼 왜 30이 다 되어서야 이 모든 사실을 밝힌 건지 생각해봤더니 할아버지의 후계자 선정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후계자가 된 건 장남이기도 했지만 그 밑으로 회사를 이어받을 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할아버지한테는 저에 대한 총애도 컸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펴서 낳은 자식이고 실제 집안의 친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하게도 아버지의 후계 구도가 흔들리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후계자가 작은 아버지들에게로 넘어갈까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을 참아오면서 그 뒤로 계속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즉 아버지는 그 복수하는 날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였던 거죠. 그렇기에 제가 회사에 들어와 어떤 일을 해도 최대한 비중이 없는 보직을 맡기려고 했던 거였고 낙하산처럼 아무 일도 안 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할아버지의 총애가 너무 커졌기에 아버지는 절 견제하고 저를 쳐내려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이 상황을 할아버지는 모르고 계시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다 아버지가 끝내 제가 친자가 아님을 말하였고 그 큰 충격으로 할아버지는 쓰러지신 거였죠. 왜 여태까지는 말을 안 하시다가 이제야 아버지가 말하셨냐고 했더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제가 혼외자라고 해서 지금은 조취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주변에는 똘똘한 손자라고 온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고 다녔고 그걸 제가 혼외자라고 밝히게 되면 할아버지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격인데다가 이미 할아버지가 정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아버지도 계획하에 터뜨린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진짜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그동안 두고두고 쌓아뒀던 복수의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대로 해외로 발령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나마 굶지 않고 밥이라도 먹고 살고 싶으면 한국 땅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기른 정이라도 남아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해주겠다더군요. 아마 저희 소문이 주변에 퍼지는 게 겁이 나신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는 그게 다가 아니었는지 어디서 또 혼외자 아들을 둘이나 데려왔습니다. 저를 대신한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인 거죠. 아버지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자주 어머니와 싸우셨는데 결국 혼외자가 각각 서로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는 저의 존재의 진실을 알고 복수겸해서 이를 갈고 혼외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가는 망한 지 오래라 어머니도 가진 것도 없었고 회사 법무팀을 이기기에는 제가 능력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가서 어머니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엄마가 저한테는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건 모든 원인은 너의 아버지의 끊이지 않는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잘난 남자답게 아무렇지 않게 애인을 만들고 심지어 비서랑도 바람을 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세상 만사 이야기. 엄마도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집안끼리 선보고 결혼한 거라 엄마도 너무 화가 났다네요. 그래서 그때 임신했을 때는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수십 년이나 지나서 일이 막상 이렇게 돼버리니 너무나도 자식인 저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보며 울면서 말하길 나는 그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냐고.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 그럼 제 친부는 누구냐니까 엄마도 모른답니다. 제가 보기엔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안 알려주고 싶어 하시던 것 같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치기 어린 마음의 맞바람으로 탄생한 복수의 산물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분노와 배신감도 이해되고 어머니의 분노와 배신감도 동시에 이해됩니다만 제 인생은 그럼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만사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